네, 안녕하세요. 7월 16일 오후 11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요 코인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흐름인지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코인을 앞에서 확인하시고 알트코인이라든지 다른 코인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다 라고 하면 뒤에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이 아니죠. 오후에 이제 말씀을 오늘 드렸던 기준을 설정을 해 드렸었죠. 상방이든 하방이든 기준이 될 수 있는 설정 라인을 자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위치상에 대한 흐름 여기죠. 여기에서 이제 점심 때 지나고 말씀드린 게 이 노랑선 3740에 대해서 두 줄을 설정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을 때죠. 그리고 눌림 한번 파동이 나왔어요. 이건 뭐 파동이 다른 게 아니라 지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지가 되고, 자, 이 두 줄 라인, 이 두 줄 라인을 한꺼번에 음봉으로 밀면 약하고 강하게 뚫으면 좋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에서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줄을 설정해 드렸는데 잘 보시면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왔는데 저항이 생기죠. 그러면 일단 하락, 음봉으로 밀어요. 그러면 이건 일단 하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리고 자 저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밀렸을 때 하방으로 뭐 매매하신다, 뭐 선물 매매하신다라고 하면 하방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데 지지를 하고 약하죠. 반등이 나왔지만 저항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돌파가 한 번 안 나왔습니다. 다시 밀립니다. 중요한 자리를 밀고 저항이 생기고 또 밀리면 이건 깊게 들어가요. 이거는 뭐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준 잡는 것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 기준 잡는 것을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 흐름을 충분히 읽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차트가 중요하고 왜 수급이 중요하고 왜 흐름이 중요한지는 이제 아실 거예요. 조금씩. 자, 그러면 깊게 팠죠, 하락이. 자, 그리고 이제 밑에까지는 제가 설정을 하진 않았지만, 자 보시면 이 3600에 대해서 보시면 이전에 여기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모서리, 그쵸?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승에 대한 저항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지지 라인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지가 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데 기준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음봉 두 줄을 밀면, 이건 이 두 줄이라는 것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만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 기준이다는 겁니다.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두 줄을 제가 설정하는 이유가 이거를 강하게 음봉으로 미느냐 양봉으로 올리느냐, 이거를 제가 한 15년 동안 이걸 찾아낸 건데, 지금 보시면 확률이 좀 높은 겁니다. 100%가 아니라 양봉을 강하게 들어 올리니까 어떻게 되죠? 이 라인이 지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회 구간은 단기 익절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락에 대한 모습과 상승에 대한 모습이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고, 흐름, 못 간다가 아니라 흐름을 보고 슈팅이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탈을 만약에 하면 좋지 않고요. 지지를 받고, 그렇죠? 3700 지지를 받는다. 이 흐름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밀린다라고 하면 또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더리움을 보시면 간단히 볼게요. 흐름 똑같죠. 이평선, 자 뚫고 올라갔지만 어떻게 됐죠? 이평선 중간, 이동평균선 이격 생긴 상황에서 어떻게 중간 정도만 보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중간, 단순히 이평선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평선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앞에 이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평선을 다시 지지를 할 거냐, 이 라인대를 지킬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흐름을 제대로 읽어주신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니플 볼게요. 니플도 보시면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상승이 나왔지만 지지를 받지 못하고 빠지니까 어떻게 중요한 자리 712원, 15원 저항이 생기는 걸 볼 수 있고, 같은 시기에 비트코인과 모든 코인이 반등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지만 저항이 생기고, 또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단기적인 반등입니다. 하락에 대한 단기적인 반등의 높이, 하락에 대한 단기적인 높이, 그렇죠? 지금 딱 그 위치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락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과 패턴과 상승 하락에 대한 그 높이 높낮이라고 그냥 표현한다라고 하면, 자, 어디까지 빠질지는 정확하지 않아도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등, 그러니까 반등이 이만큼 나오는데 지금 여기가 저항이잖아요. 그런 저항까지 온다라고 하면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역으로 저항이 여기고 여기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만약에 너무 깊게 빠지면 못 올라오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적당히 빠지고 올라오는 이러한,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많은 좀 차트를 좀 보시면 이것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반등이 나왔지만 기술적인 부분의 반등으로 보셔야 된다. 다 지금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라인이 이탈되고서 저항이 생기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도지코인. 자, 도지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코인도 보시면 제가 이제 다른 코인에 비해서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이 매수에 대한 물량이 조금 이렇게 들어왔어요. 더. 이거는 상당히 좀 괜찮다.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다라는 건 올라가는 것을 상당히 좋다라는 게 아니라 하락에 대한 어느 정도 방어적인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물량이 좀 있다라고 그냥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양이 나와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계속 하락한다라고 하면 물량이 폭탄으로 터질 수 있어요. 도지코인은.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클래식까지 좀 볼게요. 클래식도 마찬가지죠. 이평선에 대해서 돌파하고 나서 뭐 아주 정확한 중간은 아니지만 이 라인대, 그죠? 중간, 이격에 대한 중간 저항이 생기는 걸 볼 수 있고, 앞에 저항이 생기는 위치, 캔들 분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항이다. 제가 조금 일찍 좀 영상 올려드렸으면 이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나. 근데 지금 뭐 대부분 휴가 중이시기 때문에 매매를 지금 못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흐름에 대한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다른 코인을 좀 볼게요. 엑시 인피니티 코인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세력이 있고 없고에 대한 흐름, 이 위치로 올라가서 안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탈됐을 때에 거래량이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빠지는 모습을 봐야 되죠. 근데 보시면 이탈됐을 때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디? 지지라인, 정확한 지지라인을 밟고선 다시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력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게 밀려야 돼요. 밀리면서 매도 물량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매수 물량이 강하게 들어왔죠. 이게 매도로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에서 다시 작업을 해야지만이 세력이 위에서 정리가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역으로 올라가고 있죠. 보세요. 거래량. 그리고 나서 지금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던 라인, 지지받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세력은 있는 거예요. 이 위에서 털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밀렸을 때 이제 주의가 필요하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너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눌림목 잡자. 이때 흐름에 있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을 때 이 두 줄에 대한, 제가 여기 단타 쳤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메일 주신 분 계시죠? 여기서 큰 수익을 보셨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감사 인사까지 드렸고, 자, 보세요. 이번에도 또 똑같은 자리, 그리고 위에 돌파하니까 지지 또 상승. 세력이든 큰 손이든 큰 자금의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 넴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코인은 눌림목이 제대로 형성이 되면 한 번 더 갑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으로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지만, 반등이 제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20-30%는 또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만이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의 형성은 지금은 일단 반등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지금 상승률 17%잖아요. 한 10%대? 예, 10%대의 눌림목이 좀 있어야지만이 전 괜찮다. 눌리고 나서 상승을 해야지만이 예, 좋은 어떤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